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10 김기중입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모내기 하느라 다들 분주합니다. 이항기다, 트랙터다, 경운기다 여러 가지 기계화가 되면서 형편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인구가 또 줄고 또 고령화 때문에 농촌의 일손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지난달 영암에서는 반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농민 8분이 버스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같은 참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농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여성농민회의 임연화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 농업안전보건센터장이신 이철갑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류호경 공인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의 농업인 안전보건팀 김경란 연구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전남 영암에서 반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농민들이 참변을 당했는데요. 평생 농사일을 해온 70대 이상 고령의 농민들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먼저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화면을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인승 버스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한 버스를 중장비를 이용해 들어올립니다. 도로 바닥엔 타이어 자국이 30m가량 선명하게 남아있고 곳곳에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영암군의 한 도로에서 미니버스가 승용차와 부딪힌 뒤 3m 아래 밭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15명 가운데 운전자 72살 이모 씨 등 8명이 숨졌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67살 나모 씨 등 7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는 매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버스에 타고 있던 노인들은 무수학 작업을 마치고 귀갓길에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가 가로수와 가로 등에 잇따라 부딪히면서 큰 충격이 발생한 데다 탑승객 대부분이 70대 이상 고령이어서 피해가 컸습니다. 손주들 오면 그것도 막 과자라도 사주려고 그렇게 다니시죠. 시골 사람들은 한 배나 벌려고 그렇게 다니셔요. 참 안타깝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편도 2차로를 달리다 1차로에서 주행하던 승용차와 부딪힌 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봐도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임연화 농민회 회장님은 20년째 농사일을 해오고 있으신데요. 농촌에서 이런 사고가 매우 드문 일일 텐데 이 사고 소식 들으면서 좀 어떤 생각하셨는지요? 네, 실제로 15분 중에서 12분이 나주 반남면에 사시는 분들이시고 거의 다 아시는 분들이십니다. 또 거기에서 이제 돌아가신 한 분이 이제 회원이시기도 하고 또 중경상을 입으신 한 분은 또 미연 여성농민회 부회장이시기도 해서 더 깜짝 놀라기도 하고 충격이었고 좀 슬프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가장 농번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매일 있다시피 하거든요. 배 봉지 씌운다든지 아니면 양파 캐기, 마늘 캐기, 또 고구마 심기 요즘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되고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습니다. 네. 예. 전에는 농사일이 바쁘면 한 마을에서 서로 이렇게 품앗이를 해가면서 도우면서 이 마을이나 인근 마을에서 서로 도와주면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버스를 타고 멀리까지 가서 이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 정말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농촌 같은 경우에 70세는 한창 일할 나이고요. 80세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작업 반장이 있으면 다른 데서 몇 사람을 좀 일할 사람을 좀 모시고 와라 하면 네. 작업 반장이 동네 사람들한테 사정을 해요. 몇 사람 가야 되니까 같이 갑시다 하고 가기도 하고 아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마 사정해서 아마 모시고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제발 와서 일을 좀 해달라 이렇게 네. 사정을 해야 일손을 네. 구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인데요.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배 일할 사람이 없어서 동네에 아짐들을 좀 통사정을 합니다. 일 좀 해주시라고. 네. 예. 근데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도시의 근로자들, 도시의 노동자들은 뭐 시간의 수당도 있고 요즘에는 네. 주 52시간 근무제도 논의가 되고 있을 정도인데 농촌은 해가 뜰 때부터 그러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잖아요. 네. 이러면 뭐 임금이랄지 이런 거는 뭐 수수료할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예, 보통 하루에 이제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가 12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네, 12시간씩. 그러면 이제 뭐 무 작업 아까 했던 무 작업 한 사람들은 한 6만 원, 그리고 배 봉지 싼 사람들 또 배 속는 사람들은 한 7만 원. 네. 뭐 또 애국인들 요즘 많이 써요. 일손이 부족하다 네. 보니까 그러면 뭐 밥값, 기름값 해서 8만 원 정도 하고요. 네. 또 무항 같은 경우는 고구마 심기 이런 건 10만 원 정도 네. 하고요. 마늘, 양파 캐는 것은 한 9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작업 반장이 이제 모시고 오면은 이제 주면은 기름값 뭐 점심값 이렇게 네. 그 차 기름값 한 10,000원 정도 떼고 이렇게 수수료 지급을 떼고요?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수수료까지 떼면 뭐 6, 7만 원인데 네. 12시간 일하고 6, 7만 원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셨는데 또 사고까지 나서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유효공 노무사님, 그 사고대책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하셨잖아요.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예, 제가 그 유족분들도 만나 뵙고 네. 그 직접 병원에 찾아가서 저 할머님들도 좀 뵙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건이 한 달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직도 지금 뭐 정신적 고통을 좀 호소하시고 참 보기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 이번 사건 내용을 보면은 그 영암군 일대 이제 무밭인데 저희가 이제 직접 농민들이 채용을 한 건 아니고 저희 뭐 밭대기라고 하죠. 밭대기를 하는 이런 유통상인들이 한 10에서 20명 정도 농민들을 좀 채용을 해서 20여일 정도 계속 작업을 했답니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매일 출퇴근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퇴근 과정에서 지금 이 사고가 발생한 거고 그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지금 영암경찰서에 수사 중인데 그 잠정적으로는 차체 결함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버스 기사 과실 여부인데 지금 이제 부검 결과가 나와야 됐는데 뭐 음주나 졸음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유족 간담회 과정에서 유족 측에서 이제 그 이런 부분을 제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예, 사진을 예, 이쪽 저쪽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 예. 네, 좋습니다. 예. 그 사고 현장 이 사진인데 이 사진은 지금 사고 전 사진입니다. 그 사고 전 사진을 보면은 네. 가드레일이 없습니다. 네. 네, 가드레일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국토관리청에 이제 질의를 했더니 네. 그 국토관리청 잠깐 다시 예, 세워주세요. 예. 예, 국토관리청에서는 사진을 보면 예. 도로변에 지금 가드레일이 비어 있는 부분을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질의를 예. 했더니 국토관리청에서는 이 부분이 예전에 이제 진입로였다. 예. 진입로였기 때문에 당연히 가드레일이 없었다. 근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전혀 진입로가 아닙니다. 예. 오히려 밑에 수로가 있고 농장이 있고 그래서 빨리 이거를 복구를 했어야 됐는데 예. 이게 지금 복구가 안 돼서 네. 이 부분에 이제 이 부분 추락하면서 좀 대형 참사로 이렇게 번지지 않았나. 좀 이런 지금 문제 제기가 있었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국토관리청이나 지자체나 좀 면밀한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고 피해가 컸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사고가 난 버스가 차량도 10년이 넘은 버스에 운전자도 고령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 이제 한 달이 지났지만 또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또 농촌에서는 이렇게 또 노후화된 차량, 또 고령의 운전자분들이 운전하는 이런 차량을 타고 또 버스 타고 일을 다니실 텐데 그렇다면 또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날 가능성이 큰 거 아닌가요? 아직 뭐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좀 속단하기는 힘들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그 외지에서 온 유통상인이 뭐 근로자들을 채용한다라고 하지만은 그 근로자들에 대해서 과연 자신이 이렇게 사용하는 근로자라는 어떤 의식이랄까 보호해야 된다라는 어떤 책임감도 없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인력 채용 과정에서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은 직업 소개업소가 아니라 이제 무허가 불법 인재 소개업자가 이제 개입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분도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좀 많이 소홀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김경현 연구관님, 이번에 이런 사고가 났는데 뭐 전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열악한 환경에서의 사고가 일어나고 있나요? 그렇죠. 지금 농촌에는 사실 농업 경영주 연령이 평균 67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농가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또 농업의 특성이 농번기에 집중되는 계절적인 특성이 있어서 굉장히 수확기 파종기에는 일손이 부족한 것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무허가 일자리 알선 행위로 인한 이런 것들은 전국적으로 성행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실제로 농민들이 이런 직업 소개서에 가서 내가 구직을 등록을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어서 어떤 내가 아는 지인이 소위 말해서 작업반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집을 할 때 그런 절차의 편리성 때문에 그런 거에 응해서 이렇게 어떤 소위 말해서 무허가의 어떤 일자리 알선이 계속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을 막는 게 매우 중요할 텐데 이철갑 센터장님, 그 자치단체나 경찰 등에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번 그 버스 사고는 굉장히 이제 독특한 이런 사고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일반적인 교통사고라고 알려져 있는데 방금 이제 설명하였듯이 그 농업은 그 계절적인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파종기랄지 수확기가 이렇게 다르거든요. 각 지역마다 이렇게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 그런 계절적인 이동이 이루어지는데 대개 한 3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부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외국에서 그 뭐랄까 관광 비자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그 들어와 가지고 하는 이런 경우, 네. 그것도 그걸 그 하는 그 중간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사고가 난 것처럼 농촌에 살고 계신데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일하시는 분,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농촌에 살고 있지 않은 도시에서 계신 분들을 똑같이 이런 방법과 같이 도시에 계신 분들이 농촌에 가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일하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게 그러니까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각각 그 어떤 데서는 이제 일손이 부족한데 계절적으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그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동력 이동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아직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아직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실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임연아 회장님, 전라남도와 농협이 운영하는 일자리 알선소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일자리 알선소를 통하면 뭐 인력 수송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혹시 농민들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제 나주 하순에서 도농 일자리 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도농 일자리 센터에서 이제 강주 인근 도시에 가서 사람을 모집해서 교육하고 관리를 해서 농민들한테 일을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인력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통비 10,000원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나주 같은 경우는 한 100명 정도 돼요. 네. 예, 100명 정도 되는데 그걸 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옆 동네 사람들이 오늘 이제 순을 쳐야 돼요. 그럼 옆 동네 사람들한테 한 10사람만 좀 일해주러 오시오. 그럼 이걸 무허가로 봐야 되는가요?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 말은 좀 많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왔었을 때 이렇게 비자 받고 와요. 근데 실제로 저희도 이제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여성들이 와서 일을 해줬어요. 일손이 없으니까. 해년마다 일할 사람들은 줄어들고 해서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외국인 여성까지도 이렇게 일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허가다 허가를 받았다, 이게 농촌의 실태와는 좀 맞지 않는, 농촌의 실태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도농 일자리 센터에서 이제 상해 보험도 이제 그 100명이라는 분들한테 상해 보험도 넣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 운영위원이다 보니까 이제 좀 내용을 잘 알아서 그러는데 이제 4월달에 만기가 됐어요, 상해 보험. 그러면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환급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농협에서 재계약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잖아요. 농협에서 농민들하고 좀 반하는 일을 좀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도농 일자리 센터가 지금 몇 년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또 국비도 없어졌어요. 그 지자체에서만 지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농촌 인력이 이렇게 부족해서 겨우 만들어진 사업이 또 정부에서는 국비를 없애준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농촌 현실하고 너무 거꾸로 가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 류옥 노무사님, 그러니까
실제 농촌에서는 내일 무슨 뭐 수박 작업이 있으니 뭐 무수학 작업이 있으니 와서 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정을 하면 가서 그럼 내일 갑시다 하고 이렇게 가는 게 보통의 경우인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무슨 허가받은 알선소가 있고 무허가 알선소가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농민들의 실정하고 좀 맞지 않나 싶은데요. 좀 아무래도 이제 근로기준법이 네. 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좀 상정하고 이렇게 좀 제정됐고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뭐 이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근로기준법 같은 뭐 노동법들 그다음에 산지법들 이런 거기 때문에 기왕에 이제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이 제도 틀 안에서 네. 좀 활용을 좀 많이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네네. 우리가 농촌 지역에서 품앗이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네. 지금 이제 품앗이보다는 부분적으로 아주 극히 단기간에 그 임노동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방금 그러면 이게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법 규정을 받아야 되느냐 했을 때는 또 복잡한 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사업주냐 했을 네. 때는 아직 사업주가 아니거든요. 물론 농촌에도 그런 법인이 있지만 그런 법인은 당연히 그 법적 규제를 받고 네. 있지만 개인 그런 자영농이 자기가 일시적으로 사람이 필요해서 부탁해서 와서 일하는 이런 네. 것을 그렇게 하기는 네. 어렵죠. 그러면 그 김경현 연구관님, 네네. 실제 농촌 지역에서는 이렇게 매일매일 일을 다니면서 뭐 근로계약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현실적으로 좀 농촌에 맞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은 이제 아까 그 현재 농식품부에서 네. 그동안도 해왔지만 올해 특히 이런 농촌 일손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산업 인력 지원센터를 농협을 통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는데 구인자와 구직자를 같이 무료로 연계해 주고요. 그리고 농산업 인력 지원센터에서는 그렇게 구직자의 경우에는 일을 하러 갈 때 상해보험도 들어주고 또 자기 다른 지역으로 갈 때는 교통비도 10,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농민분들이 다른 데 가서 일을 해줄 때 이게 이런 농산업 인력지원센터를 통하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를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덜 됐다, 좀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적법한 그런 테두리가 지금 현재 계속 넓혀져가고 있기 때문에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농업 경영주고 내가 농가를 운영하는데 배가수원을 하는데 며칠 동안 저가 작업에 외부 근로자가 와서 일을 해야 된다라면 또 농협에서는 정책보험으로 농작업 근로자 상해보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1일부터 89일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배 저가 작업에 6명을 5일간 내가 농업 경영주가 그 근로자의 상해보험을 들어준다면 18,000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비용이. 네.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정책보험 또 적극적인 정책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더 많이 홍보하고 알리고 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상해보험이나 교통비 지원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뭐 사고가 난 이후에 어떤 혜택일 것 같고요. 지금 매일매일 일을 다니시는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보장받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고, 또 학생들의 수학여행 버스, 또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이런 버스에 대해서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하시는 분이 이건 아까 네, 교수님. 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계절적으로 이동하는 형태가 지금 버스를 타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건데 그 실태를 모르니까 대책이 나올 수가 어렵겠죠. 실태를 모르니까요. 어려운 거고 지금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농업이 사실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도 많은 우리나라 정부나 여기서 농업을 산업으로 보지 않고 그냥 예전에 우리가 그냥 자기가 먹는 거 생산하는 정도 아직도 네. 그런 많은 인식이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농업을 산업으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일하신 분들도 어떤 인노동 형태가 발생하면 임금 노동자로 봐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정도가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뭐 근본적인 대책이 아직 나올 수 있을 단계는 아직 아니죠. 그러니까 농업에 대한 인식부터 좀 전환이 예, 돼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농업 인력
지원센터 뭐 이런 곳에서 상해보험이나 교통비 지원해준다 이런 게 실제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예, 도움이 많이 되고 도움 많이 있습니다. 돼요? 수가 너무 적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지원은 되지만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가 한정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죠. 다 해서 100명뿐이라서. 네. 그런데 농사라는 것이 한 시기에 한꺼번에 일을 하니까 적죠. 예. 좀 추가적으로 네, 말씀드리면은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이런 센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당연히 지역 농가들은 많이 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처럼 예를 들면 외지의 유통상인들이 과연 그런 공식적인 센터 조직을 이용하겠냐? 그럼 또 사각지대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좀 그거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못하게 하면 안 되고, 네.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제 단속을 하되 안전 장치를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이제 나주 같은 경우에 이번에 사건 있어가지고 네. 시민 안전보험 조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이나 뭐 일시적인 뭐 위험한 뭐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네.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뭐 사망 시, 또 후유 장애 시, 상해 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아마 이번에도 조금 지원해 줬다고 알고 네.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버스를 여러 명이 지금 한 10여 명 이상이 타고 사고가 네. 나서 보도가 돼서 이렇게 알려졌지만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더 많은 것은 개인 승용차를 그냥 타고 가거든요. 네. 한 서너 명이 네. 타고 가서 사고 나면 그냥 그건 교통사고로 처리되지 이거 뭐 농사 일하고 오다 사고 났다고 네. 보지 않죠. 네, 그런 경우도 있겠군요. 이제 다양한 종류의 농민들의 안전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제는 그 좀 얘기를 확장해서 농기계 교통사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영암 교통사고처럼 일을 하러 가다가 오다가 발생하는 사고도 있지만 농사 일을 하다가 발생하는 농기계를 이용하다 발생하는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농번기 때 아마 사고가 많을 텐데 이철갑 교수님 요새 어떤 사고들 많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우리나라 그 도로교통공단에서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농기계 교통사고로 인해서 1년에 사망하신 분들이 한 140에서 13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3주 이상 이렇게 중상을 입으신 분들이 한 500에서 600명 정도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이제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이번과 같은 현재 같은 거 농번기 때 특히 야간 막 이렇게 그 해가 넘어가려고 할 때 6시부터 8시 사이에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번에는 이제 버스가 그냥 도로 가다 사고 났지만 많이 난 것은 농촌에 이제 도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용차하고 농기계하고 이렇게 사고가 나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 어스름할 때 운전자가 운전하다 가면 되게 한 60km나 이런 속도로 간다 하더라도 되게 한 30-40m 전방에서 나타났을 때 이미 늦거든요. 그런데 그 농기계가 이렇게 캄캄하게 잘 안 보이니까 되게 이렇게 사고가 나서 특히 이렇게 농사 일을 마치고 오시다가 이렇게 사고가 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임윤아 회장님 직접 농촌에서 농사 일을 하고 계시니까 실제 농기계 사고 많이 보거나 접하거나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주변에 너무 좀 가끔이지만 네. 아주 자주 보곤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경운기 타고 가다가 차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나는 사고, 트랙터하고 부딪혀서 나는 사고, 그리고 이제 길을 잘 어두워서 이제 일을 마치고 오려고 하니까 가다가 이제 이렇게 전복이 돼서 트랙터 사고로 사망한 경우도 참 많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무사님 혹시 이런 농기계 사고와 관련해서 노무사님께 상담을 해오는 사례도 많이 있나요? 저희 쪽에는 없는데 네. 제가 좀 다른 관점에서 네.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산재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네. 그 출퇴근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지금 산재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작년까지는 일반 우리 제조업이나 그 일반 근로자들도 그 출퇴근 간의 어떤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을 했었는데 이제는 올해부터는 산재로 많이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장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아마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뭐 농업에서도 이제 산재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산재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출퇴근제에 대해서 좀 산재로 좀 들어오는 사건들이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연구관님,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이게 농기계 교통사고 아주 많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다들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실제 농기계 교통사고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통계를 이용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를 활용한 그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2016년에 총 발생 건수가 443건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 사고가 난 것을 치사 사고라고 보는데 치사율이 지금 16.5%로서 그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이 1.9%에 비해서는 거의 지금 8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치사율이 16.5%라는 건 사고가 100건이 나면 16건에서는 사망자가 맞습니다. 있다는 거 네,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서 농기계 교통사고는 사망이 발생할 수 있는 치사율이 8배가 넘는다. 이런 굉장히 그런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그럼 전남 지역이 어떤가를 살펴봤더니 전국에서 제일 높은 2011년부터 16년까지 전체 그 발생 건수를 합해 보니까 전남 지역이 526건으로 가장 많이 네.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치사율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100건의 사고가 나면 16건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큰 네. 사고가 나고,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하는 이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보다 8배 8배나 이상. 높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농기계 사고가 다른 사고에 비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그 말씀 네. 그거는 이제 되게 이제 교통사고가 승용차고 승용차 네. 또 승용차고 사람 간에 이렇게 사고 이제 이런 사고가 대다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농촌에서는 이제 아까 방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트랙터나 경운기를 몰고 가다가 네. 그게 승용차가 와서 때려버리거나 이거 화물차가 와서 네. 때려버리니까 이 사고가 나면 그 농민들이 더 훨씬 더 많이 다치는 거죠. 그러니까 농기계 교통사고는 농기계와 다른 차량 간의 네, 사고가 네, 많다는 네, 거죠. 네, 그럼 실제 농기계 그러니까 농기계 자체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농기계만으로 사고가 났을 때도 이렇게 치사율이 높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크게 보면은 농업을 하다가 농사일을 하다 농기계를 가지고 트랙터나 경운기를 가지고 하다 사고 나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아주 고유한 의미로 농기계 사고인데 특히 이제 그 승용차하고 사고는 이동하다가 네. 그러니까 농사일을 하러 가다가 또 농사일을 마치고 오다가 나는 이런 사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농기계 사고는 대개 이제 농기계 사고가 나면 우리가 119에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그 통계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네. 그 통계를 보면 1년에 농기계 사고가 한 1,500건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사고 말고. 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사건 사고를 취재하다 보면 농기계가 뭐 뒤집히거나 옆으로 넘어져서 밖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압사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잖아요. 예, 예, 예. 그럼 안전벨트를 하거나 승용차나 다른 화물차처럼 좀 안전한 장치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농기계의 경우에 그런 게 좀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경운기를 예를 들면 네. 경운기는 안전벨트가 없고요. 네. 그리고 그 운전자와 탑승자를 보호하는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적재함에 보통 농민들이 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사고가 나서 전복되거나 쓰러졌을 경우에 바로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 장치가 좀 기계별로 좀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물론 트랙터나 이런 거는 이제 고가의 트랙터는 안전 프레임이 있어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장치가 되어 네. 있거든요. 그런데 그 농기계 자체로서는 사실 안전 장치가 좀 부족한 것이 농기계 특성이 좀 그렇습니다. 네. 안전장치를 이렇게 많이 하면 농민 입장에서는 농기계를 이용해 좀 불편한가요?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아니요, 건가요? 기계 자체가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아예 안 돼서 나오는 거죠? 네. 경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이제 경운기도 운전을 해보고 네. 여성 농민들도 트랙터나 경운기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제 평길에서는 괜찮아요. 이제 네. 평길은 괜찮았는데 이제 내리막길이나 오르막길에서는 이게 이제 반대로 해야 돼요, 조작을. 네. 그리고 이제 짐을 싣고 가면 가속력이 붙어서 더 네. 위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 농민들한테 맞게 안정 장치도 있어야 되고 네. 조작도 쉽고 이런 농기계를 개발하고 만들어 주셔야지 우리가 연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해주면 농민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이 문제죠. 비용이 문제요. 네, 결국 그런 장치가 들어가면 네. 비용이 더 추가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자동차도 좋은 자동차는 굉장히 비싸지지 않습니까? 농기가 비싸지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것도 있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안전 장치가 작업하는데 거추장스러운 거죠, 실제.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고 하는 네. 이런 것도 있고 네. 꼭 그러면 안 그래요. 고장 나더라도
고치려 하지 않고. 요즘은 아니죠. 요즘은 사고가 많다 보니까 네. 다 이렇게 합니다. 주변에서 너무 많이 트랙터나 또 약기계, 네. SS기 전복 사고로 많이 사망을 그쵸. 해서 지금 안전장치 있으면 다 해요. 네. 농민이든 어민이든 어쨌든 안전장치를 하는 건 생명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뭐 예외가 없을 것 같고요. 연구관님, 이 농기계 사고를 보면 이게 아무래도 지금 전남 지역의 경우에 고령의 농민들이 농기계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게 청장년층에 비해 좀 더 비율이 높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 통계에 따르면은 전체 2016년 농기계 발생 건수가 아까 443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60대 이상의 그 발생 건수는 총 330건으로 전체의 75% 정도를 차지합니다. 네. 그리고 또 연령대별로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계속 발생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노화를 한다는 건 노인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판단 능력도 떨어지고 또 운동 능력도 저하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연령 청장년층에 비해서는 운전이 굉장히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판단이 늦고 협업 능력이 늦으니까 사고가 날 것 같지만 바로 운전을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아니면 회전을 한다든지 굉장히 네. 미숙하게 되기 때문에 신호 위반이나 아니면 교차로 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아까 방금 전에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보셨는데 그 사고 4건 중에 3건은 60대 이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남에서 일어난 농기계 사고에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4건 중에 3건이 아마 60대 이상, 그러니까 고령의 농민들이 농기계를 작동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럼 이렇게 사고가 한 번 나면 농기계 특성상 아까 보셨지만 치사율도 높고 또 중상을 입고 장애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런 농민들을 혹시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없을까요? 이철갑 교수님. 지금 아까 이제 일반 우리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제도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농민들에 관한 그런 네.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안전재보험이 있는데 이게 사실 제일 큰 문제가 산재보험은 당연 가입이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농업인 안전재보험은 의무 가입이 아니라 임의 가입. 자기가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통계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농업의 농가 수, 전체 농가 수가 한 10만 가구 정도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농업 인구가 한 250만 명 정도 잡거든요. 그러면 이제 250만 명에서 농사를 더 이상 못 짓거나 아주 20세 이하 어린애를 빼면은 한 16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농업인 안전재보험 가입한 사람 수가 현재 한 78만 명 정도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반 정도밖에 안 되죠. 절반 정도가 가입돼 있군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농업인 안전재보험을 이제 이렇게 가입하는데 정부에서 50%를 보험료 50%를 보조해줘요. 그리고 대개 또 각 그 지역마다 틀리지만은 농협에서 한 25% 정도를 보조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한 4분의 1 정도만 이렇게 내게 되는데 이 지자체마다 지원해 준 율이 틀리기 때문에 그 보험료가 틀리는 거예요, 지역마다. 그래서 가입률이 어떤 지역은 굉장히 높고 어떤 지역은 낮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평등한 거죠. 국가에서 50%를 지원해주고 또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입하고 어떤 사람은 가입할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돼서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연간 보험료가 얼마나 하는 건가요? 농민들이 들기에 부담스럽습니까? 어느 정도인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한 10,000원 정도. 연간이요? 월에? 1년에 10,000원이요? 그럼 굉장히 저렴한 것 같은데. 아니, 총 보험료가 한 그 유형마다 틀린데 한 18만 원 정도 됩니다. 연간 18만 원 정도? 농기계 보험 같은 농기계 보험 말고 농기계 보험도 있고 농업 안전보험도 농업 안전보험을 말씀드립니다. 자부담. 말씀해 주시죠. 보충 발언 말씀드리면 이제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기계별로 농기계 종합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종합보험은 마찬가지로 농협이 시행하고 있고요. 농식품부가 지원을 해서 그래서 국가가 50%를 보조하는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보험을 들듯이 농기계별로 들어야 되는 약간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농기계 종합보험을 들면 그런 어떤 농기계 사고가 났을 때 자기 신체 사고도 보상되고 대물, 대인 또 여러 가지
전체적인 사고에 대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안전을 좀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지금 가입률이 평균적인 가입률은 6%밖에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종합보험의 가입률을 높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계속 논의된 대로 농기계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치사율이 높은 데 비해서 이렇게 농기계 종합보험의 가입률이 낮은 것이 또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기계 종합보험을 좀 가입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간 뭐 몇만 원 되지 않은 돈으로 이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가입하실 것 같은데 왜 가입률이 낮을까요?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대부분 잠깐만 그러면 임 회장님 얘기를 먼저 듣고 교수님 얘기 듣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것인데 농업의 안전보험이 있고 또 농기계 안전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의 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70%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10,000원에서 1, 2만 원이면 가입을 합니다. 이제 대부분 조합원 중심으로 농업에서 이걸 권장하기 때문에 조합원 중심으로 돼 있고 일반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여성 농민들은 이렇게 정보를 많이 받지도 않고 누가 권하지 않으니까 거의 들어있지 않는 것이고 또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기계별로 뭐 10 얼마에서부터 100만 원 넘는 보험까지 있어요. 근데 위험한 농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가입이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 시청자들이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농작물 우리가 이렇게 태풍이 불고 해서 농작물이 사라지면 문제가 되는 건 농작물에 대한 보험이 있고 사람에 대한 보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기계에 대한 보험이 있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산재보험과 같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근본적인 아까 지원해주거나 보조해주려면은 산재보험과 같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임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업 회원 중심으로 농협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로 가입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은 1년에 자기 예산이 농협 예산이 다 나오면 더 이상 가입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게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똑같이 예를 들어 정부에서 50% 지원해주고 있는데 가입한 사람만 지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농업인들의 실제 일하고 있는 분들의 반 이상이 가입이 있으면 누락되어 있는 거죠. 그분들은 사고가 나거나 뭐가 문제되면 아무 보상을 못 받는 거죠. 그런 현실이 있군요. 그러면 농기계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보상을 받고 그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사고를 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아까도 임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농기계 작동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선진국처럼 조작이 쉽다거나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 이런 농기계를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연구관님? 지금 사실 논농사, 소위 말해서 벼농사에서의 농기계화율은 거의 99% 정도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여성이나 노인, 농업인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반농업의 기계화율은 한 5, 60%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반농업 기계 개발을 굉장히 많이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사실 농기계 시장이 워낙 작아서 어떤 장목별로 내지는 여성용 아니면 고령자용 농기계를 개발하는 그런 것보다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해서 여성이 체구가 작은 여성도 조작하기 쉽고 또 체구가 큰 남성도 조작하기 쉬운 누구나 조작이 가능한 그런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디자인을 해서 농기계를 조작이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논의된 것처럼 기존에 보급된 농기계 같은 경우는 안전 반사판이라든지 등화장치 같은 안전장치가 많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부착하는 사업도 많이 실시하고 농민 스스로도 경광등을 단다든지 반사판을 부착을 해서 안전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농민들의 안전이 돈과 연결돼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안전한 농기계를 만들려면 비용이 좀 더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농기계 시장은 이 규모가 적다 보니까 이런 농기계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네요. 우리나라 현재 한 110만 가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농가가. 근데 경운기 대수가 통계에 의하면 한 56만 대, 7만 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랙터가 한 7만 한 8천 대, 약 8만 대 약간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운기 같으면 두 집골에 한 대씩 있는 거죠. 뭐 농촌에 가보면 어떤 집은 경운기 2대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 지금 교통사고, 농기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농기계를 다루다가
출퇴근하다가 농사일을 마치고 오다가 사고 난 거 이것보다는 더 큰 문제, 더 많은 사고가 농기계 자체를 다루다 나는 사고가 많아서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자꾸 전부터 계속 정부나 이렇게 건의한 게 야, 여성 농업인의 힘이 남자에 비해서 좀 딸리니까 쉽게 다룰 수 있는 이런 농기계를 좀 개발해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정부에서 그런 걸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여성 농업인이 다루기 쉬운 어떻게 뭐 가벼운 이런 농기계보다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방금 농기계 시장이 좁다고 말씀하셨는데 논농사는 이미 다 뭐 콤바인이나 트랙터나 이항기나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밭농사 종류가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작물을 재배하는데 A 지역에서 쓰는 농기계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쓰려면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농기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연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팔라고 보니까 단가가 높아지고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는 그 농민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억대 분홍이 있다고 언론에 자주 보도가 되는데 이렇게 대규모 농업을 하는 이른바 사장님 농민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당 6만 원, 7만 원을 받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그런 임금을 받는 농민도 많습니다. 농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농업 근로자도 많아지고 또 농업 현장에서 이런저런 안전사고도 있을 텐데요. 농업 근로자의 산재 사고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김경은 연구관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산재 통계에서 발표되는 농업 근로자의 재해 비율은 전체 산업 근로자에 비해서 한 2배가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광업, 임업에 이어서 3번째로 농산업 근로자의 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농업이 굉장히 위험한 직종으로 분류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산업 부문에 재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작업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이 제일 많죠. 우리가 산재 통계에서 그 광업은 진폐증 환자까지 다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광업이 굉장히 이렇게 포션이 높게 돼 있는데 광업 그런 부분을 빼면 농업이 1위죠. 농업이 제일 건설업보다 더 위험하고 더 많은 사고가 나고 나도 심하게 나고 이래서 농업이 제일 문제인데 우리가 정부에서도 농업을 산업으로 보기보다는 또 농민들 수가 갈수록 줄어드니까 농민들 목소리도 적어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농민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도 수가 적어지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이 사실 없고 그 농민들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이렇게 갈수록 힘들어진 거죠. 사실 농업 인구도 적고 농촌은 비교적 한적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얼마나 위험하겠냐 생각하지만 사실 건설업이나 다른 산업에 비해서 산재 비율이 재해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업의 한 2배 이상 2배 이상 높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도 이러저러한 사고들을 당하다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고 또 우울증도 걸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고령 노동자들의 농민들의 이 정신적 건강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인가요?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보다는 사실 더 큰 문제가 또 농업인들이 자살자 수가 또 제일 많습니다. 다른 우리 도시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높고 그거는 뭐냐면 이제 농촌에 가서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농촌에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고 또 그분들이 더 이상 소득이 굉장히 적고 1년에 전체 소득이 120만 원, 1년 소득이 120만 원, 거의 소득이 없는 거죠. 이런 분들이 거의 20%거든요. 이런 분들이 부부가 살거나 혼자 살거나 이러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자살률도 굉장히 높아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우리나라 여러 직종들 중에서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가장 낮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나 각 자치단체에서 내는 보도자료를 보면 굉장히 잘 보호받고 있고 굉장히 여유롭게 잘 살고 있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많이 받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자료는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계신 농민들이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전체 전라남도의 한정에서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농가 농업
수가 한 15만 가구 정도 약간 넘습니다. 그럼 농민 숫자는 한 35만 명 정도 되거든요. 농업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근데 전라남도가 전라남도 전체 인구 중에서 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전라남도를 농도 이러는데 사실 뭐 보셔서 알겠지만은 여기를 위해서 전라남도를 위해서 정부에서 뭐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 수가 머릿수가 적어지니까 목소리가 적어지는 것이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목소리가 적어지고 뭐 보호 안 해줘도 농민들이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뭐라고 뭐 우리 노동자들 같이 시위를 합니까 어쩝니까 그냥 뭐 이게 쭉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처지를 요구를 한다거나 국민의 입장에서 똑같은 국민이니까 뭐 더 요구를 한다거나 이렇게 열악하니까 지원해주라 한다. 물론 많이 지원해주고 있지만은 그게 체계적으로 되고 있지 않는 것이 더 문제죠. 이 농민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재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 뭐 산재보험을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무사님, 그 농민들은 산재보험에 좀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혜택을 좀 받고 있습니까? 그 현재 저희 이제 산재보험법을 보면은 뭐 대부분 사업장들 예를 들면 뭐 편의점이나 식당들도 다 이제 산재보험이 의무 가입입니다. 근데 이제 뭐 거의 유일한 예외가 농업에 있어서는 이제 법인이 아닌 경우, 개인 어떤 농민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실 뭐 그런 경우는 뭐 거의 상장할 수가 없죠. 개인이 5명 이상을 이렇게 상시적으로 한다라는 거. 예를 들면 뭐 이번 경우처럼 예외적으로 유통 상인들이 이제 뭐 대규모로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은 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의무 가입 대상이 아직 안 되고 있고, 그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건설 공사도 사실은 소규모 공사에서 좀 예외를 뒀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사비가 이제 2천만 원 미만이라든가 연면적이 이제 100제곱미터 뭐 이하 이런 공사에서는 저희가 뭐 산재 의무 가입이 아니었는데, 이 건설업에 있어서도 올 7월 1일부터는 그 예외 조항이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일하게 남은 게 지금 농어업만 이렇게 남는 건데, 물론 이제 아까 지금 농업인 안전보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거에 이제 비교해 보면은 아마 보험료 부담이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과연 이제 농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게 과연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좀 이런 의문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뭐 제 생각으로는 원칙적으로 거기에 이제 뭐 1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일단 의무 가입을 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실제로 이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자영업 농민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산재보험이라는 어떤 사회보험, 뭐 사회안전망 이 틀 속으로 좀 편입시키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 회장님 어떻습니까? 산재보험을 혹시 지금 가입하셨는지? 네, 산재보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우리가 봤었던 화면에서 손주들 가족값이라도 보이려고 이렇게 했다고 인터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쓸 용돈이 없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농산물 값이 제대로 값이 쳐진다 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으니까 농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래서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농민수당, 뭐 10년을 농사 지었으면 뭐 얼마 이렇게 수당을 하겠다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막 여러 정치인들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농민수당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 막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고요. 대부분 이제 모든 법들이 경제적 중심이다 보니까 경제적 이윤이 가장 많은 쪽 몰려 있잖아요. 근데 사람으로 보면 인간 중심, 사람 먼저 생각하면 정말 사람을 가장 많은 여성 농민들을 위한 법들, 그다음에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보호하고, 정말 이렇게 혼미 두고 일하는 어머니들, 여성 농민들, 그리고 이렇게 불안한 이런 시스템이 없는 이런 데서 누가 농촌을 시집 오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안전장치도 필요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시스템을 전문가들이 만들어 주셔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전문가들이 아무리 지금까지 전문가라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주거든요. 전문가는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 농민들이 요구하셔야 돼요. 농민들은 이제 많이 농민단체도, 저도 여성 농민회고 또 전국 농민회도 있고 오랫동안 주장을 했지만 이제 인구가 적어지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많이 주장을 해야죠.
이렇게 여론에서 네. 이번 처음으로 여성 농민에 대해서 다뤄주니까 네, 너무 감사한데 알겠습니다. 많이 다뤄줘야 되겠습니다. 그 농민들에 대한 보험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에게 기본 소득도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야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내몰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연구관님, 실제 선진국에서는 이런 보험을 의무화해서 농민의 안전사고를 좀 줄인 사례가 있다고 하던데요. 선진국 사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지금 선진국의 OECD 국가 중에서 한 18개 나라가 그 농업인의 산재보험을 의무 가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농민사회보험공단을 만들어서 농민의 사회보험과 관련된 거는 아예 그 공단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하고, 그리고 농업인의 그 소위 말해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인력이 독일 같은 경우는 50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10명 남짓이 지금 예방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처럼 그러니까 농업인의 산재보험을 사회보험화하고 그것을 국가 내지는 아니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기구가 만들어져서 조금 좀 더 농업인의 사회 안전망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농민들의 안전 대책을 좀 강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토론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류호경 노무사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뭐 저는 이제 뭐 제 전문 분야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뭐 농업이 우리 사회에 그동안 참 많은 기여를 해왔는데 상대적으로 좀 홀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노동 분야만 봐도 당연히 농업도 노동의 한 분야인데 좀 그런 어떤 인식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지금 뭐 일반 지금 다른 근로자들은 뭐 산재법이라든가 산업안전, 근로조건 관련해서 좀 노동법에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있는데 우리 농업도 이제 당연히 노동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그러한 좀 합당한 보호와 보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철갑 교수님. 예. 지금까지 농업을 보면 예전부터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생산 중심이거든요. 이게 어떤 농업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만 우리가 신경 쓰고 계속했지. 그 생산을 하면서 어떻게 안전하게 일할까 이것은 아직까지 신경을 못 썼거든요. 근데 뭐 이제 긍정적인 약간의라도 긍정적인 변화는 여기 오셨지만은 농촌진흥청에 농업안전보건팀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것도 어렵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산재보험, 사회보장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보장도 중요하지만 그 예방을 하면 훨씬 더 그 보상비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발 좀 신경 쓰시라. 지금 선거를 곧 하고 있지만 선거 때만 뭐 좋은 말 다 하고 제가 경험 많이 해봤습니다. 나중에 가서 찾아가서 말하면 뭐 전혀 관심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제발 말로만 하지 마시고 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게끔 저는 정치인들이 노력할 정책을 마련하는 정치인들이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인들이 그런 정책을 꼭 마련하는지 또 잘 시행하는지 언론도 잘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 네. 그 농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이 늦게나마 2016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이 법에 의해서 이제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시행계획이 매년 시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농촌진흥청장에게는 예방에 관한 의무가 주어졌고 농식품부도 보장과 관련된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법률이 생긴 그대로 의미 그대로 이렇게 잘 시행이 돼서 예방에 대한 그런 강화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는 올해부터 국가기술 자격증이 농작업 안전보건 기사가 배출됩니다. 그래서 올해 첫 번째 시험이 시행되는데, 그러니까 농작업 안전도 이제 전문가가 관리하는 시대가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 현장에서 이런 전문가들이 농작업 안전 관리를 하고 농업인들이 노동권과 건강권을 보호받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민을 대표해서 나오셨는데요. 농민회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특히 이제 여성 농민들은 이제 농사일도 똑같이 하고 있고, 집안일도 하고. 또 자녀들 키우고 삼중의 고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30반을 꿈꿨거든요. 근데 이제 농사일을 그렇게 되게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위험하다. 이것들이 이제서 농사일이 이렇게 위험한 일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서 너무 이제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농민으로서
이렇게 불안하고 안전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고 또 정치인들한테도 또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 이런 여성 농민들 가장 열악하게 사는데 이 여성 농민에 대한 연구나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만들 수 있는 여성 농업인 전담 부서를 설치해달라. 10년 전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실시했던 행복 바우처라고 해가지고 겨우 1년에 8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너무 작으니까 적어도 20만 원 올려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문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할 이야기가 많지만 시간이 쫓겨서 그리고 여성 농민들이 여기다가 털어놓을 수 없는 고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여성 농민들한테 맞는 상담소도 설치해서 그 고충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네. 사실 농촌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지난 1970년대부터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면서 우리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농업을 지키는 일은 농민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농민들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아주고 살만한 농촌이 돼야 또 농촌도 살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토론10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